안녕하세요. 제31회 법무사 합격생 한지수입니다. 저는 1993년생이고요. 6살, 4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나이로는 어떻게 되시는 거죠? 네, 한국 나이로 34살입니다. 34살. 육아를 그러면 하시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하신 건가요? 네.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둘째 아이가 돌이 갓 지난 때여가지고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전체 공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셨나요? 시작한 건 2024년 1월 1일이었는데요. 중간에 많이 쉬기도 해가지고 실제 공부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합격을 이루신 것 같아요. 제30회 1차 시험을 0.5점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을 했다가 31회 시험은 1차, 2차 연달아서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배경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했었던 경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출신이고요. 국가직 교육행정 시험을 2달 만에 이제 합격을 했었고요. 서울시 교육행정 시험도 연달아 합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수재였네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 자격증인 이제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어요. 엄마가 먼저 공부를 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어요. 육아를 같이 하면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공부 계획을 처음부터 어떻게 세우고 들어가셨을까요? 처음 공부 계획을 짰을 때는 두 아이를 모두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밤에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좀 몇 달 쉬었다가 이제 1차 시험 3달 전에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제대로 공부된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제일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개년 기출문제집을 사서 총 6회 독을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해야지 시험장에서 마주쳤을 때 이제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이 보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공부 초기에는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는 공부 시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을 8시 30분까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켰어요. 오후 3시에 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점심도 챙겨 먹기도 하고 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하원하고 나서 10시 정도까지는 육아에 집중을 했고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12시까지 공부를 두어 시간 더 하곤 했습니다.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자주 아팠어요. 아이들이 아픈 경우에는 10시부터 그때는 좀 무리를 해서 1시 정도, 약 3시간 정도 하루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엄마로서의 본분을 최대한 충실하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지금 1차 시험에서는 이제 아쉽게 낙방을 하셨는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0.5점 차이, 딱 한 문제 차이로 이제 불합격했다는 거를 확인하고 나서는 사실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었고, 그래서 그때 다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다음 해 봤던 이제 1차 시험은 굉장히 이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셨거든요. 기출문제집만 봐서 낙방한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꽤 준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 빈 구멍들을 채우는 느낌으로 강의를 수강을 하고 기출문제집도 또 다시 반복하면서, 그리고 방문각 모의고사를 열심히 봤어요. 최신 판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실어주시기 때문에 연습이 정말 많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어서 현장 강의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문각 모의고사를 배송받아서 독서실에서 풀어야 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실전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서 시험을 봤었어요. 시험이 9시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9시에 딱 시험 시작을 하고, 저는 그 2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항상 1시간 반으로 끊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왜냐면 처음 시험을 봤을 때 느낀 것이 시간이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정답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 교재로 삼았던 이론서나 문제집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좋은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좋았던 점이라기보단 아쉬웠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독서실이 인원이 별로
별로 없는 독서실이다 보니까 거의 항상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정막 속에서 저 혼자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이게 실전 같은 느낌은 적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시험을 3개월 만에 이제 생 동차로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럼 1차 공부할 때도 2차 시험을 같이 준비를 하신 건가요? 첫 번째 시험을 0.5점 차로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2차 시험도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1차는 시험 보기 막바지 한 2달 전에 이렇게 집중을 했었고요. 2차 시험은 선생님들의 커리큘럼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잘 따라가면서 미리 준비를 해둔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제 2차 시험과 1차 시험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인강도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 시간 확보가 또 절대적일 것 같은데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그때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게 분단위, 초단위로 시간을 나눠가면서 2배속으로 들었습니다.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2배속으로 해도 충분히 들렸거든요. 나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정말 집중을 해서 인강을 들어야만 2개가 모두 소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건강을 많이 잃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힘들었었지만 합격의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시험은 이제 논술로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또 1차와는 또 다른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제 머릿속에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서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 장난감을 서랍에 정리를 할 때 나름의 체계가 있잖아요. 블록놀이는 이쪽, 인형은 이쪽, 로봇은 이쪽 이런 식으로 체계가 있듯이 각 과목별로 저만의 큰 서랍을 만들어서 그 서랍에 체계를 부여를 했어요. 구조를 촘촘하게 만들어서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찾아갈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암기를 했고요.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많이 썼습니다. 이재영 법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손목 보호대를 하고 있지 않으면 2차 준비생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정말 유념하면서 내 손목이 아프지 않으면 안 된다. 손목이 나갈 때까지 써야겠다라는 각오로 최대한 많이 써봤습니다. 보통 이제 빨리 합격하신 분들은 또 슬럼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혹시 공부하면서 슬럼프가 있으셨나요? 2번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밤잠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건강에 무리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한 번, 2025년도에도 한 번 해서 몇 달씩 아예 펜을 놓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결국 다시 잡아줬던 거는 내가 왜 공부를 시작했는가, 내가 왜 법무사 합격을 이루고 싶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되새기면서였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포기해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슬럼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다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되 다시 한번 앉아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좀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분의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걸 가장 응원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저한테 먼저 법무사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권유했던 사람도 남편이었고 오히려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제가 용기를 잃을 때도 지지해줘서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예비 우리 육아를 병행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라면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처럼 육아하는 엄마들의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꿈이 있고 공부를 하고 싶지만 아이들한테 소홀해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공부하는 엄마들은 시간이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전업 수험생들은 하루에 12시간씩도 공부한다고 하는데 난 이렇게 애들이랑 키즈 카페 와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들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고 매분 매초 치열하게 집중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순수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전업 수험생들이나 육아를 병행하는 엄마들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기죽지 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을 믿고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